안녕하세요. 나무 아카데미입니다. 저희는 내신, 모의고사, 기출, 분석, 변형 문제를 제공하는 국어 전문 학습 자료 제공 사이트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같이 살펴볼 부분은요, 고1 공통국어 지학사 문법 요소와 어휘의 표현 효과입니다. 저희 표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단원에서는요, 높임, 시간, 수동 표현, 그리고 인용 표현에 대해서 배우게 되는데요. 첫 번째로 높임 표현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높임 표현의 첫 번째 상대 높임입니다. 상대 높임은 두 가지로 나뉘게 되는데요. 크게 격식체와 비격식체로 나눌 수 있습니다. 격식체는 청자와의 공식적인 관계를 중시하며 예의를 갖추는 공식적인 상황에서 사용하여 심리적인 거리감을 나타내는 표현이고요. 비격식체는 격식을 덜 차리는 표현으로 청자와 심리적 거리가 가까우며 친밀감을 드러내는 상황에서 쓰입니다. 격식체와 비격식체 모두 대체로 종결어미를 통해서 실현되게 되는데요. 격식체에는 총 네가지가 있습니다. 하십시오체, 하오체, 하계체, 헤라체가 있고요. 비격식체는 해요체, 해체가 있습니다. 해당 종결 표현들을 잘 살펴보신 후에 문장에 나타난 상대 높임이 어떤 격식체인지 어떤 비격식체인지 파악하는 문제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주체 높임입니다. 주체 높임은 문장의 주체, 곧 주어가 가리키는 대상을 높이는 표현으로요. 주격조사 깨서, 서나말 어미 시, 특수 어휘 계시다, 잡수시다를 통해서 실현하게 됩니다. 주체 높임의 특수어휘는 계시다, 잡수시다 이외에도 굉장히 다양한 특수어휘들이 있으니까요. 여러 예시를 통해서 특수어휘들을 잘 알아두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주체 높임은 또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직접 높임과 간접 높임으로 나뉩니다. 직접 높임은 문장의 주체를 직접 높이는 것으로요. 저희가 흔히 보는 주체 높임의 대부분이 이 직접 높임에 해당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간접 높임은요, 높임의 대상의 신체 일부분이나 소유물, 가족 등을 높여 주체를 간접적으로 높이는 것으로 이때는 특수어휘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간접 높임의 대표적인 예시 중에서 해당 문장 한번 살펴볼까요? 많이 있으시다를 통해서 높임을 실현하고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을 텐데요. 이 있으시다가 높이고 있는 건 있다의 주체인 책입니다. 근데 이 책은 할아버지의 소유이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책을 높임을 통해서 할아버지를 높이고 있는 것이죠. 이게 바로 간접 높임입니다. 하지만 이때 주의해야 할 점이 많이 있으시다라고 시를 사용해야 하지 특수어휘인 계시다를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해당 부분 꼭 기억해 두시고 문제에서 헷갈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객체 높임입니다. 객체 높임이란 문장의 객체, 곧 목적어나 부서어가 지시하는 대상을 높이는 표현으로요. 현대국어에는 객체 높임이 실현되는 방안이 많이 없습니다. 나타나고 있는 건요, 깨, 못이다, 들이다.
여쭈다, 배다 이렇게 네 가지 특수어휘와 부사격 조사를 통해서 실현하고 있는데요. 이 외의 다른 실현 방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다섯 가지의 실현 방법을 정확히 외워두시고 문장에서도 개체 높임은 이것만 잘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시간 표현입니다. 첫 번째 과거 시제는요. 사건 시가 발화 시보다 앞서는 시제입니다. 즉, 말하는 시점보다 사건이 일어난 시점이 더 과거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실현 방법은 선어 말음이 at, ot을 사용하기도 하고 선어 말음이 더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부사어 어제, 이미 등을 사용하고 관형 사용어미 니은, 관형 사용어미 전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현재 시제는요. 사건 시가 발화 시와 일치하는 시제가 되겠죠. 현재 시제는 동사와 형용사, 그리고 서술격 조사의 실현 방법이 서로 다른데요. 동사의 경우에는 선어 말음이 는 또는 니은을 사용해서 실현하고요. 형용사나 서술격 조사의 경우에는 기본형으로 표현하게 됩니다. 이 둘 사이의 차이를 명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으로 미래 시제입니다. 미래 시제는 사건 시가 발화 시보다 나중인 시제로 말을 하는 시점, 즉 발화 시에는 어떠한 사건도 일어나지 않은 상태가 되겠죠. 실현하는 방법은 선어 말어미 get을 사용하거나 시간 부사어 곧, 내일 등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또는 관형 사용어미 을을 사용하기도 하네요. 다음으로 동작상입니다. 동작이 진행됨을 나타내는 진행상과 동작이 이미 다 끝났음을 이야기하는 완료상이 있겠네요. 진행상은 동작이 진행되는 상황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완료상은 동작이 이미 끝난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어딘가로 가고 있다라고 하면 가는 중, 가는 행동이 진행되는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나는 그곳에 가 있다라고 얘기하면 가는 행위가 종료되고 목적지에 도착한 상태를 이르는 것이죠. 이런 경우엔 완료상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피동 표현입니다. 피동 표현은 파생적 피동문과 통사적 피동문으로 나뉘는데요. 파생적 피동문은 능동사의 어간에 피동 전미사 이, 히, 리, 기가 결합되는 것이고요. 또는 명사의 피동 전미사 되다, 다가 결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통사적 피동문은 아, 어지다를 활용하는 것이 되겠네요. 다음으로 피동 표현을 언제 사용하게 되는지도 문제에 자주 출제되는데요. 첫 번째로 내용의 객관성을 높이고자 할 때 사용할 수 있고요. 두 번째, 동작이나 행위를 당한 대상을 강조하고자 하거나 자신의 행위나 발언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자 할 때 사용하게 됩니다. 동작이나 행위의 주체를 모르거나 밝히고 싶지 않을 때도 사용하고요. 행위의 주체가 중요하거나 중요하지 않거나 누구나 알고 있어서 밝힐 필요가 없을 때도 사용합니다. 마지막으로 인용 표현입니다. 인용 표현 두 가지인데요. 직접 인용과 간접 인용이 있습니다. 직접 인용은 인용하고자 하는 내용을 그대로 옮기는 것이고요. 큰 따옴표 안에 인용격 조사 라고를 붙여서 사용합니다. 반면 간접 높임은요, 원래 내용을 화자의 관점에서 표현하는 것으로 이는 원래의 내용, 즉 들은 내용을 화자나 즉 발화자의 관점에서 시제나 높임,
이시 표현 등을 수정한 형태로 인용하는 표현인데요. 인용격 조사 고를 사용하고요. 다음표는 사용하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렇게 문법 요소 한번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 이와 관련한 문제 하나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 풀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잠시 멈춰두신 후에 문제를 풀어보시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풀어보셨나요? 다음 중 높임 표현이 바르지 않은 이유가 보기에 밑줄 친 부분과 같은 것은 묻고 있습니다. 이렇게 적절하지 않은 높임 표현을 묻는 문제도 출제될 수 있습니다. 직원이 이야기합니다. 손님, 커피 나오셨습니다. 라고요. 이때 나오셨습니다에 사용된 시는 결국 커피를 높이는 게 되죠. 손님을 높이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으나 물체를 불필요하게 높이는 표현을 사용하게 된 것입니다. 이와 비슷하게 잘못된 높임 표현을 사용한 것 바로 3번입니다. 이 옷은 두 가지 색깔밖에 없으세요. 이 없으세요에 사용된 의시는 옷을 높이는 표현이 되는 것이죠. 이것 또한 물체를 불필요하게 높이고 있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은 높임 표현이 되겠습니다. 더 많은 자료는 저희 나무 아카데미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나무 아카데미였습니다. 감사합니다.